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액정 타블렛 살 때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솔직히. 액정 타블렛에서 그럼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화질이란 말이에요. 색감. 색이 제대로 나오냐.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색감이 안 좋으면은요, 모니터랑 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제품에서는 저의 색감 기준을 완벽하게 이제 통과를 했다는 거죠. 지금 135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액은 조금씩 바뀌니까요. 이 금액이면은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제 제가 이 정도 컬러 사양의 액정 타블렛을 산다고 하면은 최소한 막 300만원은 생각을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반값도 아니죠. 135만원이면은 반보다 싼 거거든요. 금액은 진짜 상대가 안 된다. 물론 이제 135만원이 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프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프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타블렛을 몇백만원 쓸 각오하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치고는 야,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이 가격 상상이 안 되죠, 솔직히. 해상도는 4K입니다. 4K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마침 저번에 모니터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해상도는 UHD 이상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죠. 4K라서 굉장히 넓고, 지금 보면 아이콘 되게 조그맣게 나온 거 보여요, 이렇게. 원래 이제 설정에서 아이콘 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상도도 널찍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큰 거를 그려도 당연히 이 안에 아주 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화면 사이즈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4인치인가가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리뷰하고 있는 거는 그것보다 이제 한 단계 작은 사이즈인 19인치짜리입니다.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 이게 2kg짜리거든요. 이거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은. 두께도 2cm밖에 안 돼요. 요 정도 보면은 굉장히 얇죠? 요 정도 두께예요. 굉장히 얇으니까 들고 다닐 때 무리가 없습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리고 맞아, 이번에는 또 뭐가 달라졌냐면은 터치가 돼요. 터치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버튼 있는 거 보여요? 이게 터치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딱 키면은 이제 터치가 되고, 그리고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이게 버튼이 껐다 켰다 하는 게 편해가지고, 가끔씩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을 때는 이제 딱 꺼버리고, 필요할 때는 다시 켜고. 물론 이제 펜은 기본이죠. 근데 펜이 진짜 놀라운 게 이거 봐요. 완전 서비스 대박이잖아요. 봐봐. 아니, 펜 2개 주는 거 처음 봤다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펜심은 당연히 이제 요 정도 주는 건 기본인데, 이게 또 놀라운 거는 펠트심입니다. 펠트심. 펠트심도 원래는 보통은 추가금 내고 사는 거거든요. 기본심 5개, 그리고 펠트심 5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펜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조금 더 얇은, 그래서 이제 얇은 펜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제 얇은 펜으로 그릴 수 있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보통 두께, 일반적인 두께의 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얇은 펜 잘 안 씁니다. 저는 두꺼운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얇은 펜은 어떤 분들이 쓰시면 되냐, 내가 글씨를 쓰는데 나는 이제 샤프를 좋아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혹은 이제 나는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싶다. 원래 아무래도 얇은 펜이 좀 이렇게 쥐었을 때 무게도 가볍고 좀 섬세하게 움직이기가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얇은 펜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근데 저같이 작업량이 좀 많다, 좀 오래 그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두꺼운 게 솔직히 최고입니다. 왜냐면 두꺼운 게 손의 피로도를 덜 주는 편이에요. 무게도 여전히 가볍고, 나는 이제 거의 막 6시간 동안 이제 펜을 거의 안 놓는다, 그 정도로 많이 오래 그린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두꺼운 게 최고예요. 이렇게 좀 취향대로 쓸 수 있고, 펜 2개인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펜을 2개 주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요 구멍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 구멍 보이죠? 이게 구멍이 뭐냐면 이게 펜을 끼워 놓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끼워 놓을 수 있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요거를 이제 받침대로 쓰면 되잖아요. 테이블 위에다가 하나 꽂고, 2개 꽂고 해가지고 이렇게 2개를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딸려오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이 대박인 게 이 펜과 펜통이 완전 대박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어보시면은 약간 요 닦을 수 있는 극대사 타월, 그것도 이제 들어있고, 장갑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장갑이 있어서 제 장갑을 쓰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림용 장갑,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안에. 그거에다가 심지어 이번에도 요거가 들어있어요. 이 키다이얼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리뷰를 한번 한 적 있어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뒤쪽 뒷편에 보면은 받침대가 보이나? 여기 있죠, 여기. 요거를 이제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어요. 요거렇게 하면 사실 조금 낫고요. 개인적으로는 받침대를 새로 사거나 모니터 암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이게 마침 2kg라 가지고 이 모니터 암을 저렴한 걸 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 암에 그 무게가 견디는 정도가 높을수록 비싼 걸 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제 키로가 2kg밖에 안 되니까 모니터암 좀 저렴한 거 사도 버팁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색깔이 완전 좋게 나왔습니다. 진짜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모니터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컬러는 sRGB만 99% 이상만 돼도 모니터로선 할 일을 다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 화질이 좋아도 생각보다 쓸 일이 별로 없다라고 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칸바스 프로 19인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상위 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DSi P3를 지원합니다. 이게 지금 현존하는 꽤 상위 사양이란 말이죠. 얘가 지원이 되면은 뭐다? 당연히 얘도 지원될 거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지원이 되고 어도비 RGB도 은근히 좀 많이 쓰죠. 96% 커버하고 이쪽은 이제 98% 커버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거를 그냥 예측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요. 이게 사면 들어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게 있으니까 좋은 거겠구나 이게 아니고 실제로 다 검색해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모니터 색상 검증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기기명도 적혀 있는데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유명한 캘리브레이션 기기, 색을 조절하고 측정하는 기기를 캘리브레이션 기기라고 합니다. 그 기기로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어요? sRGB를 굉장히 이거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버를 한다라고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를 뽑아내가지고 이거를 같이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거를 종이 하나 띄워줬다고 제가 그냥 마냥 믿을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가 검진을 이제 좀 해봤죠. 제가 LG 모니터를 쓰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게 LG 모니터인데 거의 LG 모니터급이다. 거의 똑같이 나와요, 컬러가. 물론 이제 모니터 특징상 100% 똑같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똑같이 나온다고 합시다.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이쪽에서 사진을 띄웠을 때랑 앞에 있는 LG 모니터에서 사진을 띄웠을 때랑 같은 컬러로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제가 저번 모델에서 위에 선이 달려 있었어요. 위에 부분에 케이블이 달려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얘가 또 어떻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에 있으니까. 심지어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꺾이더라고요. 약간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위치를 바꿔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랬더니 이번에는 옆에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거? 자세히 보면요. 선이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이번에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 정리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모델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여기서 2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3개로 이렇게 연결돼서 각자 이제 이런 식의 연결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깔끔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묶어두면 되고 내가 특별히 더 정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같이 이런 케이블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사소한다면 사소할 수 있는 건데 와콤 타블렛 같이 쓰고 있거든요. 판 타블렛을 같이 써요. 이번에 제가 브러쉬를 하나를 다운을 받았는데 그게 기울기 기능이 같이 적용이 되는 모델이었거든요. 기울여서 쓰면은 조금 더 막 느낌이 나는 연필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세워서 하면은 좀 진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걸 이렇게 뉘어서 쓰면은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펜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이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런 계통의 브러쉬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기울기가 안 먹는 거예요. 세워서 해도 똑같고 뉘어서 해도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조금 저렴한 모델이라 가지고 기울기가 안 먹는 거더라고요. 나 그러면 이 브러쉬 못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혹시 여기선 되나 하고 해봤는데 여기선 돼. 의외로 브러쉬들 중에서 기울기 감지하는 브러쉬들이 좀 있거든요. 되게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실수로 80% 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이 모델이 노트북에도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들고 얘도 같이 들고 카페에 가서 플렉스 할 수 있는 거지. 좀 상상만 하면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그걸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하자마자 자동으로 딱 이 화면이 들어옵니다. 여기다 화면을 양쪽으로 똑같이 공유해서 쓸 수도 있고 따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봐봐, 이거를 늘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카공 쪽으로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집에 노트북밖에 없다, 나 PC 없다 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요 세팅이 딱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솔직히 노트북 화질이 또 안 좋으면 더 큰일이잖아. 그렇죠? 나 이제 화질 안 좋은 노트북 쓰고 있다 하는 분들은 여기다 칸바스 이거 딱 연결하면 얘가 화질이 좋잖아요. 그럼 얘를 보고 그냥 그리면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지나가면서 채팅창에서 다른 타블렛 회사랑 혹시 호환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그것도 좀 준비해오지 않았습니까? 저처럼 판타블렛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호환은 안 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호환이 안 되는 게 정석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봤잖아요. 지금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공식은 아닙니다. 공식에서는 엄연히 말하면 호환이 안 되는 게 공식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쓰는 방법을 알거든요. 클립 스튜디오 한정에서 제가 포토샵은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클립 스튜디오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와콤 드라이버랑 이 회원 드라이버가 컴퓨터 하나에 다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둘 다 그냥 켜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쓰다가 판타블렛을 내가 옮겨가고 싶어. 근데 이제 판타블렛에서 피랍이 안 먹힐 확률이 좀 있어요. 갑자기 이게 딱 그리면은 나오기는 하는데 피랍이 안 먹힌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파일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환경 설정에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세 번째 태블릿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요거를 바꿔봅니다. 얘를 바꿔보면은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때그때 좀 얘들 맘대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제 경험상 휴이오는 주로 타블렛 PC에서 정상 작동을 하고 와콤은 주로 윈탭에서 정상 작동을 하더라고요. 가끔은 요걸로 되어 있는데도 피랍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평범하게 그려서 쓸 수 있는 양쪽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피랍이 안 나오죠. 이렇게 여기가 먹통이 된 거예요. 얘를 이제 설정해서 바꿔주면 되죠. 다시 파일에서 환경 설정, 다시 태블릿에서 이때는 타블렛 PC로 바꿔줘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저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다시 이제 여기도 피랍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은 충돌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쓰고는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지금 시점에선 종결템이다.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면 종결템이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화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몇백만 원을 태웠다니까? 그동안 내가 여기 돈을 얼마 쓴 줄 알아? 근데 이제 요거는 딱 쓰는 순간 내가 몇백만 원 태웠던 그 화질이 여기 있잖아. 여러분이 130만 원이면은 몇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